1771년 5월 4일. 이렇게 훌쩍 떠나오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내 소중한 친구여,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자네와 그리도 헤어지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떠나와서 좋다고 하니 말이네. 자네라면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믿네. 사실 다른 친구들과의 교제는 나를 불안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운명이 마련해 놓은 관계였으니까. 가련한 레오노르의 경우만 해도 그러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네. 내가 그녀 여동생의 매력에 이끌려 희희낙락하는 사이 가엾게도 레오노르의 가슴에 나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나. 그렇다고 내 쪽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 행여 내가 그녀의 애정을 충동질한 건 아니었을까?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순진한 아가씨의 언행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내심 즐긴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변명이나 늘어놓다니. 하여간 인간이란 족속은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에게 약속하네만 난 이제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로 했네. 앞으로는 운명이 마련한 사소한 불행을 부질없이 되씹던 습관을 벗어나 주어진 현실을 최대한 만끽하며 지낼 생각이네. 친구여, 자네가 했던 말은 확실히 옳았네. 만일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그처럼 상상력을 동원해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묵묵히 견뎌낸다면 고통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 것이네. 미안하지만 어머니께는 이렇게 전해주게. 당신이 부탁하신 일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이네. 그동안 아주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소문처럼 형편없는 분은 아니었네. 조금 괄괄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서글서글하고 정열적인 분이었네. 내가 아주머니께서 유산을 움켜쥐고 제때 분배하지 않아 어머니가 언짢아 하신다고 전했네. 그러자 아주머니는 나름의 갖가지 사정과 경위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더군. 그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줄 용의가 있다는 걸세. 그것도 우리의 요구보다 더 많이 말이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네. 어머니께는 그저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만 전해주게, 친구요. 나는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오해와 타성이 술수나 관계보다 더 많은 다툼을 초래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 적어도 술수나 관계가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네. 어쨌거나 나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네. 지상낙원 같은 이곳에서 고독은 더없이 귀한 진정제이고 봄은 청춘의 계절답게 얼어붙은 내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준다네. 나무며 산 울타리에는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네. 나는 한 마리의 풍뎅이가 되어 그윽한 향기의 바다를 마음껏 떠다니며 다양한 먹이를 찾고 싶네. 이 도시 자체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외로 나가면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이 펼쳐진다네. 그러니까 작고하신 저 백작이 굳이 이 근처의 언덕에 정원을 꾸미려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 백작의 정원이 자리 잡은 언덕을 포함해 이 부근의 언덕들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전경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네. 정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소박한 정원을 설계한 사람은 원예하게 밝은 정원사가 아니라 그 일을 즐긴 풍류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 나는 벌써 몇 번이나 정원 안의 낡은 정자에 앉아서 세상을 뜬 백작을 생각하고 눈시울을 적셨다네. 백작이 좋아했던 정자가 이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네. 머지않아 나는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걸세. 며칠 전부터 정원사도 내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도 나쁠 게 없겠지. 5월 10일. 이상할 정도로 유쾌한 날이네. 말하자면 내가 온 마음으로 즐기는 감미로운 봄날 아침처럼 마치 내 영혼을 위해 마련된 듯한 이 고장에서 나는 홀로 인생을 만끽하고 있네. 친구여,
나는 더없이 행복하네. 조용하고 평화로운 기분을 누리느라 내가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완전히 뒷전이 됐지만 나는 지금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네. 선 하나조차 그을 수가 없네. 하지만 나는 지금보다 더 위대한 화가였던 적이 없다네.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골짜기에서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드높이 솟아오른 태양은 울창한 숲 밖에서 머뭇거리며 겨우 햇살 몇 가닥만을 숲속 성전으로 밀어넣는다네. 그럴 때면 나는 계곡 주변의 풀밭에 누워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땅에 닿을 듯 키 작은 풀잎들을 관찰한다네. 풀포기들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세상에서 오글거리는 작은 곤충이며 땅벌레, 날벌레들의 신비로운 형상을 보노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존재의 위력이 그대로 느껴진다네. 불멸의 기쁨 속에 우리를 머물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입김 말이네. 친구여,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기고 나를 에워싼 세계와 하늘이 그리운 연인의 그림자처럼 내 영혼 속에 고이 침잠에 들어오면 그리움에 젖어 생각한다네. 아, 이토록 충만하고 이토록 뜨겁게 살아 숨쉬는 감정을 재현할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화폭에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이듯이 그 화폭을 내 영혼의 거울로 삼을 수 있다면, 친구여, 그러나 나는 그로 인해 파멸할 지경이라네. 이 장엄한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으니까. 5월 12일, 이 근처에 사람을 현혹시키는 정령이라도 떠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천국 같은 환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이 마치 낙원 같다네. 마을 어귀에 샘 하나가 있는데 마치 저 멜루진의 자매처럼 이 샘이 지닌 마력에 이끌려 그 곁을 떠나지 못한다네. 자그마한 언덕을 내려가면 둥근 아치형 문이 나오고 그곳에서 20계단쯤 내려가면 대리석 바위 틈으로 맑은 샘물이 솟구친다네. 샘 위쪽 언저리를 둘러싼 돌담이며 그 일대를 덮고 있는 키 큰 나무들, 그리고 주변을 감도는 시원하고 맑은 공기는 사람을 매혹시키고 경건하게 하는 힘이 있대. 나는 날마다 그곳에 앉아서 1시간가량 머문다네. 마을 아가씨들이 그곳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일은 인간 생활의 가장 소박하고 본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네. 예전에는 공주님들까지도 손수 물을 길렀다네. 그곳에 앉아있으면 가부장적 시대에 있었을 법한 광경이 눈앞에 떠오른다네. 가문의 어르신들이 이 샘터에 나와서 서로 안면을 트고 혼담이 오가는 정경이라든지 자비로운 정령들이 샘가를 떠도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네. 이런 느낌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 한여름의 고달픈 여행 끝에 마시는 시원한 감로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일 거야. 5월 13일, 내 책들을 이곳으로 보내줘도 좋으냐고 물었나? 친구요, 제발 그 일만은 말아주게. 나는 이제 누구의 격려를 받고 싶지도 자극을 받고 싶지도 않다네. 그저 쉼없이 들끓는 피를 잠재워줄 자장가나 듣고 싶을 뿐이네. 그 자장가는 내가 애독하는 호메로스의 시 속에서 잔뜩 찾아놓았다네. 나는 얼마나 자주 끓어오르는 피를 잠재우기 위해 자장가를 불렀는지 모르네. 터놓고 말하네만 자네는 일찍이 나만큼 격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을 걸세. 새삼스럽게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자네는 내가 번민과 걷잡을 수 없는 방종으로 달콤한 우수에 젖었다가 이내 파괴적인 열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곤혹스러워했지. 나도 안절부절 못하는 나 자신을 병든 아이라 여기고 있네. 병든 아이의 말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법이지. 이제 이런 말은 그만하겠네. 남이 들으면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5월 15일. 순박한 이 고정사람 몇몇 건은 이미 안면을 텄네.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좋아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나를 몹시 따른다네. 처음 이곳에 와서 내가 그들에게 흉허물 없이 말을 건네자 어떤 이는 내가 자신들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했는지 냉담하게 대하더군. 그렇다고 그 일로 불쾌하진 않았네. 이미 짐작했던 일을 피부로 느꼈을 뿐이었기 때문이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은 자기보다 친분이 낮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위험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지 약간의 거리를 두려워한다네. 그런가 하면 친한 척 가장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경박하고 야비한 족속들도 있다네. 우리네 인간은 평등하지 않으며 또한 평등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 그렇지만 알량한 위신 좀 세우겠다고 가난한 서민과는 상종조차 꺼리는 사람들은 패배가 두려워 적에게서 도망치려는 비겁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네. 얼마 전 샘터에서 젊은 하녀를 만났네. 그녀는 물동이를 계단 바닥에 두고 머리에 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네. 내가 계단으로 내려가 그녀에게 물었네. 좀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하더군. 사양하지 말아요. 내가 재차 권하자 그녀는 또아리를 머리에 고쳐 얹었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네. 5월 17일. 나는 이곳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두루 알게 되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만한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네. 그런데 나에게 나름대로 호감을 살 만한 면이 있었는지 다들 나를 좋아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준다네. 아쉬운 건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밖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걸세. 이 고장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세상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답하겠네. 인간이란 다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가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도리어 마음이 초조해져 거기서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지. 인간의 운명이란. 그건 그렇고 이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량하네. 나는 곧잘 만사를 잊고 그들과 함께 인간에게 허용된 즐거움을 누릴 때면 의욕이 충만해진다네. 이를테면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적당한 날을 잡아 함께 마차를 타고 소풍을 가거나 마음이 내키면 춤을 추기도 한다네. 하지만 내게 잠재해 있는 다른 재능에 생각이 미치는 순간 의욕이 꺾인다네. 내 안에서 에너지가 연소되지 못한 채 썩어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그렇기에 그것을 조심스레 감춰둬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면 의욕 상실에 빠지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죄어오고 답답해지네. 하지만 어쩌겠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에 피치 못할 운명 아닌가. 내 청춘의 한 시절을 함께 보냈던 여성이 끝내 세상을 떠났네.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나 자신을 나무라고 싶네. 바보같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언제까지나 찾으려 하다니. 한때 그녀는 내 사람이었네. 나는 그녀의 심장과 거룩한 영혼을 얼마나 가까이서 생생히 느꼈던가. 그녀의 위대한 정신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실제의 나 자신보다 훨씬 위대하게 느꼈지. 그때 발산하지 못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그녀와 마주하고 있느라면 내 가슴은 대자연을 품은 듯 신비로운 힘이 솟구쳤네. 우리의 만남은 지극히 섬세한 감성과 날카로운 지성이 빚어내는 직조물 같았다네. 이 직조물의 변화무쌍함은 종종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예외 없이 천재의 징표로 여겨졌네. 그러나 지금은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던 그녀는 결국 먼저 떠나고 말았네. 나는 절대 그녀를 잊지 못할 걸세. 그녀의 굳건한 의지력과 고결한 인내심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며칠 전에 나는 V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네. 그는 호남형 미남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네. 이제가 대학을 졸업한 그는 아는 척 뽐내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스스로를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했네. 아닌 게 아니라 굉장한 노력가더군. 하여튼 그는 꽤 박학다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청년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는 소문. 이 지방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갖췄다는 것은 유성처럼 빛나는 존재로 평가받는 것이지만 일 듣고 나를 찾아와서 한바탕 지식의 향연을 펴렸다네. 바트에서 우드에 이르기까지, 드필에서 빈켈만에 이르기까지 말일세. 이어서 슐처 이론 제1부를 통독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이네의 원고를 자기가 보존하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잠자코 듣기만 했네. 그리고 썩 괜찮은 인물 한 사람을 알게 되었네. 공국의 법무관인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9이나 되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더군. 특히 그의 맏딸 이야기를 많이 했다네. 그가 나를 초대해줬으니 조만간 찾아뵐 생각이네. 그는 이곳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공작의 사냥벌장에서 지내고 있다네. 부인과 사별하고 난 뒤 시내에 있는 관사에 사는 것이 괴로워 이곳으로 이사 오겠다는 허락을 얻었다네. 그 밖에 몇몇 괴짜들과도 안면을 텄네. 그 친구들이 하는 짓거리는 하나같이 내 눈에 거슬린다네. 특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어줍지 않게 베푸는 친절이야. 그럼 잘 지내게. 아마 이 편지는 자네 마음에 들 걸세. 이 글은 진실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말일세. 5월 22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한바탕 꿈일 뿐이라는 걸 수긍하지 않았나. 나 역시 어딜 가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지낸다네.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걸 보면 그 모든 노력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욕망이라는 것도 우리의 궁핍한 삶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고 연구 성과에 만족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가둔 감옥의 벽에 갖가지 화려하고 밝은 풍경을 그려놓는 허울 좋은 체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피렐름, 나는 말문이 막힌다네. 그럴 때면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와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한다네. 그렇지만 그건 역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생생한 에너지가 넘치는 세계는 아니야. 어렴풋한 예감이라고 할까? 막연한 욕망의 세계 같은 것일세.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내 감각 주변을 몽롱하게 떠늘고 나는 꿈을 꾸듯 그 세계를 향해 미소 짓는다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원하면서도 왜 그곳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는 박식한 교사나 가정교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네. 내가 보기에 어른들 역시 지상을 비틀거리고 다닌다는 점에서는 아이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네. 그들도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진실되게 행동하는 경우를 보기 드물며, 아이와 마찬가지로 비스킷이나 흰 자작나무 회초리에 휘둘리고 있지. 물론 어른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이네. 이와 관련해서 자네가 뭐라고 항변할 할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네. 솔직히 나도 어린아이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네. 예컨대 천진하게 인형을 안고 놀면서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며 하루를 보내고, 어머니가 감춰둔 과자 서럽을 맴돌다가
운 좋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라도 하면 한 입에 털어놓고는 더 줘 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생각해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신의 행복한 피조물이지. 그리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사업이나 열정에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는 그것이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이라고 떠들어대는 족속들 역시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의 향방을 주시하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조그만 정원을 낙원이라도 되는 양 열심히 가꾸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숨을 헐떡이면서도 쉬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딱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저 밝은 햇살을 단 1분이라도 더 오래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그런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세계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네. 그들은 아무리 큰 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슴속에는 항상 자유와 행복이 물결치고 있지. 원한다면 언제든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